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진주지역 CEO 세미나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강연 내용 요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키워드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한번 요약을 하고 핵심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최재분 교수님께서 강연한 내용들을 1시간 반 정도의 긴 강연을 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 위주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호모 사피엔스가 원래 인류를 이제 뜻하는데 정확히는 호모 사피엔스이지만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이제 하는데 그 어, 그 용어에서 이제 변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입 시기에 디지털 팬덤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룹이 되었죠. 방탄소년단. 외국에서는 BTS라고 이제 불리는 그 그룹이 미국의 유명한 레이트 나이트 쇼라고 하는 곳에서 비틀즈가 공연을 했던 무대와 똑같이 무대를 만들고 방청석도 꾸미고 그리고 심지어 비틀즈가 나왔을 때처럼 방송을 흑백으로 송출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질서처럼 어떤 연예기획사를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진 졌다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팬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거대 연예기획사 없이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례를 처음으로 말씀하면서 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말씀하셨고 기존의 TV 방송국들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를 바탕으로 봤을 때 광고 매출이 2분의 1로 줄었다. 대신에 시청자들은 퇴근 후에 TV를 27%가 보고 유튜브를 57%가 보기 때문에 퇴근 후에 보는 것의 표준이 바뀌었다. 유튜브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뱅킹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디지털 뱅킹의 이체수단 입출금과 이체수단 비중이 인터넷 뱅킹이 46%로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화 기기가 35%니까 사실상 창구는 10%밖에 이제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90%가 무인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인터넷 은행의 업무의 표준도 인터넷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례로 지점이 하나도 없는 카카오뱅크도 이제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쇼핑에 대해서 디지털 쇼핑은 인터넷 쇼핑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구매액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금융이나 유통 미디어의 혁명들이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의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거의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까지 변화했다라는 부분이 더 놀라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마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와 마찬가지처럼 인공장기와 같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장육부는 한의학 용어인데 오장칠부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런 용어들이 나와서 또 한의사로서 좀 반가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은 진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진화는 절대로 되돌아가지 않고 생존에 유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한번 이루어진 진화는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혁명에 가깝다. 진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버 택시가 우버로 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는 무신사라고 하는 이제 업체가 크게 성장했다는 부분입니다. 무신사는 원래 무지하게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으로 출발을 해서 특이한 신발을 사고 파는 그런 이제 모임이었는데, 현재 1조 2천억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는 그런 업체까지 이제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다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도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은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의 기업이 휴대폰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 즉 휴대폰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고, 그 중에 7개가 오프라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이고, 그 중에 8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또한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되는 기업이죠. 즉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휴대폰, 즉 이런 디지털 온라인과 관련된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려면 규제를 이제 많이 풀어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규제 때문에 도입되지 않는 이제 우버 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원격 진료나 원격 처방 같은 부분들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선권을 선점하려면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그 젊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분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옛날에 세국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고 개방을 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SNS나 또는 이런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이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안 좋은 점이 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있다면 좋은 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00대 기업의 CEO들의 SNS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 이제 퍼거슨이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는 월마트 CEO부터 각종 500대 기업의 CEO들이 SNS를 잘 활용해서 홍보 마케팅도 하고 있고 잘 활용해서 그 진정성 있는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제가 앞서 제 영상에서도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SNS를 잘 쓰는 직원을 뽑아야 되고 SNS를 잘 쓸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재발굴단의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생이 이제 드론대회에서 성인 포함한 드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어린 학생이 이제 어떻게 드론을 배웠느냐? 유튜브로 모두 배웠기 때문에 유튜브로 모두 배웠고 그 이상으로 나중에 드론 조정뿐만 아니라 드론 조정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프로그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정 실력을 바탕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짤 수 있는 그런 그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학교에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을 잘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확인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김태훈이라고 하는 또 젊은 그 성공적인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옛날에 2016년도 구글 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훈 구단을 이겼을 때 그때 소스 코드를 80%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알파고의 컴퓨터에 어떤 알고리즘을 공개를 한 거죠. 그리고 20%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20%를 풀기 위한 그 세계 각지의 어떤 자발적인 연구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풀고 그 알고리즘을 알아낸 으로써 그 김태훈이라는 분이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그 중에 오픈 AI 회사라는 곳에 이제 취직을 하셔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김태훈이라고 하는 분이 대학교 4학년 때 이미 AI 업계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아서 이렇게 회사에 스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유튜브 볼 때 정치 유튜브 보지 말고 이렇게 뭐 드론이나 이런 각종 의미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 부분도 유튜브가 혁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유튜브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정치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 중에 정쟁,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곳에 집중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유튜브 플랫폼이 어떻게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잘 접목시킨다면 그 교수님의 어떤 뜻은 다른 뜻이겠지만 모든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의 중심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유튜브로 이룩하자는 것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빅데이터 학습 그리고 뭐 AI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체의 사장은 물론 직원들도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업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본인 사업에 적용을 시켜야지 그걸 외주를 줘가지고 빅데이터 전문가한테 본인의 사업을 맡기해서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인터넷 뱅킹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에 관련된 어플이나 이런 부분들을 외주를 주면서 이제 엉망이 좀 진행이 잘 안 되었었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되면서 출시되자마자 아주 편리하게 이런 이체라든지 은행 업무들을 잘 이렇게 맡게 되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병원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트립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C트립이라고 하는 회사는 현재 3억 명 회원을 돌파한 중국 회사인데
여행 회사입니다. 여행 패키지 여행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진주 지역의 어떤 여행 패키지가 좀 평가가 좋고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그 모델을 그대로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서 여행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인가 올해인가 뉴스가 나왔었죠. 보람튜브 월 소득 40억 2천만 구독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자, 세계 최고의 소득자는 7세 라이언이고 2230만 명의 구독자로 월 250억의 소득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걸 뭐 벤치마킹한 건지 아니면은 그걸 위협하고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보람 튜브 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제 요 주제가 이제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그 인플루언서 왕홍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중국에서는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본인의 생태계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유튜브나 구글이 진출을 이제 많이 장벽을 쳐서 중국계 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했는데, 용어도 이제 왕홍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를 많이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장다이라고 하는 분의 개인 방송은 타오바오몰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쇼핑몰 안에 또 1인 방송이 있나 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왕홍의 1인 방송 판매액이 2017년 기준 매출액이 15.7조, 시청 뷰는 4억 6천만 뷰까지 나오고 있고, 2018년도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맞나요? 맞아요. 네, 맞네.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불리는 광군제라고 하는 곳에서 매출도 34조 7천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를 통한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말씀하셨고, 이 부분들이 한국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왕홍 경제는 2017년 15조, 2019년에는 100조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 기준입니다.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2019년도에 100조를 돌파를 한 겁니다. 중국의 왕홍 경제 부분이. 그러면서 장다이라고 하시는 분이 2018년도에 매출 5천억 달성하고 2019년도에 나스닥 상장이 되었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은 물건을 하나를 소개할 때마다 본인의 인생을 걸고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최고의 제품, 검증된 제품이 아니면 소개를 절대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그 시청자들과 이 장다이라고 하는 분과의 신뢰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완판을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가고 있는데, 동대문 시장이라고 아실 겁니다. 옷을 판매하는 동대문 시장인데, 거기에 전체 매출의 40%가 지금 장다이가 하는 것처럼 600여 명의 인플루언서들이 동대문 시장에 상주를 하면서 옷을 하나씩 걸쳐서 입어보면서 시청자들과 이 옷이 어떠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걸 이제 직접 판매를 하는데, 그걸로 인한 매출이 전체 동대문 시장의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 몇 년 전과는 그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다음 JM 솔루션이라고 하는 김정웅 대표가 대한민국 32 부자에 등극했는데, 이분이 꿀과 프로폴리스 로열 젤리를 섞은 어떤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셔서 창업 13년 만에 6천억. 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그 매출을 이제 고액의 매출을 올린 그 기업 가치가 1.5조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고, 그 부분의 지분을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대한민국 32 부자로 등극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뢰도조차도 연예인과 유튜버의 신뢰도를 비교했을 때 유튜버의 신뢰도가 훨씬 높았다라는 부분. 그 중에 가장 그 50%를 그러니까 유튜버보다 연예인이 신뢰도가 높았던 부분은 딱 한 가지 분야였는데, 공연, 전시, 페스티벌 관련된 부분. 즉, 연예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만 신뢰도가 높지, 연예인, 뭐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연예인이 쓰는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게임, 식품, 음식, 음료, 도서, 음반, 문구조차도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버의 신뢰도가 훨씬 높게 나왔던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현재 100개국에서 그 웹툰 시장에서 세계 1위, 방문자도 세계 1위, 뭐 이런 내용들도 말씀 주셨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들은 다 이제 편집을 해서 또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는 그 YTN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중국에서는 그, 그 뉴스 내용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거지도 QR코드로 동냥한다. 요즘에 현금을 아무도 안 들고 다니시니까 그, 그 동전을 담는 그 통 있죠. 통에다가 QR코드를 붙여가지고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분한테 적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얼마가 이제 이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이제 내용은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그 1시간 반 동안 시간이 되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자,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58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65불이었는데 지금 현재 3만 불을 경험하게 되죠. 58년에 태어나신 분들 지금도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실 텐데, 이런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어떤 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잠재력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활용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런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적응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풀어나가야 이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의 힘, 이런 부분들이지,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이런 강점이 있고, 또 그 결과가 BTS나 다른 한류 열풍을 일으켰듯이 지금 잘 해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넷플릭스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 조선시대에 썼던 갓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화가 외국 사람들한테 되게 이제 멋진 모자로 소개가 되면서 열풍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갓, 그러니까는 멋진 모자인데 이름까지 갓이니까 더 열풍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던 그 홈이라고 하는 그 도구가 상당히 뭔가 효율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홈이가 갑자기 열풍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우수한 도구가 있었다라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쓰여지고 있고 계속 구입을 원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예전에 영상 시청하신 분은 별로 없으시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제 영상을 그동안 쭉 보셨던,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본인이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죠. 본인이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이런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서 본인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또는 검색을 통해서 유입을 해서 그 부분을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제 영상을 진정으로 이해했고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본인이 어떤 성공의 흐름을 타고 싶다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영상들 중에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간단히 구글로 찍어보고 구글로 검색해보고 또 몇 가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상을 올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만약에 나시는 분은 이런 영상들을 하나를 잡아서 한번 올려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키워드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본인이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희 직원분들 꼭 시작을 해보시고, 나중에 저는 분명히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증명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쉬는 날에 도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내용은 키워드 내용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키워드 내용은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찍지 못한다면 본문에다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키워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키워드가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트렌드를 읽거나 또는 그 교양을 쌓거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이어서 강연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